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신차마루 이민재입니다. 차는 뭐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벌써 현대 캐스퍼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의 자칭 썩차마루잖아. 근데 제가 이제 썩차마루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게 썩차라 그러는 거는 그 오래된 차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면 저 자체가 다 썩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자식을 약간 이렇게 낮춰서 하는 듯한 하면서 사실은 그게 엄청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좀 반어적인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던 썩차마루가 갑자기 완전 신차마루가 됐는데, 제가 이 신차를 이렇게 리뷰할 때마다 제가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신차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말을 하면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내가 이 신차에 대해서 내가 뭘 알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썩차마루처럼 내가 어떤 한 20년 정도 된 차를 내가 한 수년간, 어떨 때는 한 10년간 운행을 해오다가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할 말이 많아요. 그 차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자동차 회사에서 뭐 영업사원이나 연구원이 저한테 알려준 뭐 자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읽어주는 게 리뷰일까? 나 그 회의감이 드는 거야. 이거 신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차 리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판매점 또는 뭐 제작사에서 말하는 그 광고 문구를 우리가 그대로 읊어줄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 차가 어떠한 만듦새와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진짜 리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또 내가 상처를 잘 받잖아. 가끔 이제 어떤 댓글 보면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 아저씨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리뷰를 한대. 어떻게 보면 또 맞아. 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심지어는 내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 주변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나 후배들 중에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걔들조차도 몰라. 걔들한테 제가 어쩌다 물어보죠. 야, 너 이거 만들었는데 뭐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 자, 우리가 말하는 그 개발자 내지는 엔지니어들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파워트레인 계통의 후배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가 그러면, 뭐 저는 제가 한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올바른 대답 아니야? 그죠? 파워트레인을 개발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내장재가 어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도 자기가 했던 그 분야 이외에는 특별히 뭐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사실 그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어요. 그럼 공대를 나오면 누구나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 그러니까 피직스를 듣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는 고등학교 때 잠깐 배우긴 하는데, 현대 물리를 배우게 되면 거기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저는 공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론이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지. 그건 내가 미안해. 내가 지능이 떨어져서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걸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정말로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시면 다행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차의 제원표, 뭐 가격표, 옵션표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차를 다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착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는 게 착각이에요. 당신은 안 속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봐요. 우리가 뭐 아는 게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렵다. 왜 캐스퍼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잘못하면 이건 잘려서 다른 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한 얘기예요. 자, 캐스퍼 이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다. 캐스퍼. 근데 차 이름도 좀 이상해. 캐스퍼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보진 않았지만 뭐 꼬마 유령 캐스퍼인가? 그런 만화가 우리 딸 기를 때 내가 첫째 딸 기를 때 그런 거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캐스퍼는 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이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뭐 현대 코난, 뭐 현대 포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니면은 뭐 이름 붙여? 그냥 뭐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거 붙여? 차 이름에다가. 그럼 되게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저 앞에 나가면은 현대차 뭐 산타페 이런 것들은 지명이었잖아. 그럼 뭐, 현대차 강릉, 뭐, 현대차 뭐, 삼척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산길 차면은 뭐, 현대차 평창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건 없지? 왜 이제 이름을,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왜 차 이름은 다 외국 이름이지? 이상하네. 네,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상해요, 이게. 근데 그게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조차가 더 이상해. 뭐, 캐스퍼. 예, 현대 캐스퍼.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거 딱 마주쳤거든요?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 딱, 이거 너무 귀여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는 거야. 맞아, 귀여워. 근데,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를 보면 떠오르는 차가 있어요. 80년대 초반쯤에 데뷔한 차 같은데, 러시아의 라다 니바라는 차가 있어. 그러니까 라다가 이제 그 러시아 자동차 회사거든요. 니바라는 차가 있는데 사이즈도 비슷해요. 근데 그 차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륜구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를 이제 불공국이라고 부르잖아. 그 불공국이 땅은 큰데 옛날에 포장률이 낮아가지고 차를 사륜구동 차가 선호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짜로 험로에서는 가벼워야 돼요, 차가. 그래야지 빠지지 않잖아. 빠져도 꺼낼 수도 있고. 하여튼 앞모습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라다 니바야. 왜? 이거 있잖아.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있고 위에 방향지시등과 미등이 있었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 여기도 뭐 나오겠지만 한번 또 찾아보세요. 정말 나는 이걸 봤을 때 아니 왜 현대가 라다 니바를 모티브로 차를 만들지 했어요. 근데 공교로운 거는 라다 니바가 2022년인가 내년쯤에 신모델을 내놓는데 캐스퍼가 더 라다 같아. 그러니까 라다가 라다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하죠? 심지어는 사이즈 뭐 옆모습도 비슷해. 근데 라다는 생각해보니까 3도어였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남의 거를 이렇게 그 기본 바탕을 베껴도 되는 건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그거를 정말 라다의 현대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경차치고는 사실 부피가 커요. 그래서 우려를 했지. 이게 우리나라 어쨌거나 경차 기준에 들어가려면 배기량은 1000cc를 넘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무게가 이게 무겁더라고. 차폭 이런 거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맞췄는데 경차라고는 한데 언제 경차가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지? 그죠? 경차를 베이스로 만든 게 이게 사실 모닝이야. 이게 모닝 3세대 모닝이야. 이 차가 3세대 모닝을 정말 국내 경차 규격에 꽉 채워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모닝 같은 경우는 900kg 초반대였는데 이게 거의 뭐 한 120kg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닝에 항상 성인 2명을 더 태우고 다니는 정도의 무게를 추가한 건데 문제는 구동계통, 엔진과 변속기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살짝 걱정이 돼요, 지금.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차가 뭐 지금 우리 이 차는 터보가 없는 논터보 자연흡기 엔진이거든요. 자연흡기 모델은 정말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거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기아에서는 물론 경차가 모닝은 그러니까 모닝은 기아차잖아. 엄밀히 말하면 현대에서 나오는 경차는 기력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토즈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현대는 아토즈를 만들고 같은 뼈대로 기아는 비스토를 만들었지. 근데 비스토는 조금 작았는데 아토즈는 정말 이게 아토즈야 내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아토즈가 이미 그 당시 경차 기준에 꽉 채웠던 차가 또 아토즈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경차의 양대산맥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GM대우라고 하지만 그때는 대우 마티즈였잖아요. 마티즈는 3기통인데 현대 아토즈하고 기아 비스토는 4기통이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광고했냐면 뭐 경쟁사 대비 훨씬 우월한 4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그랬는데 1000cc의 결과적으로 말하면 1000cc의 4기통 엔진은 기통당 250cc밖에 안 되잖아요. 토크가 너무 가늘어서 정말 그 아토즈 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언제 100km 가는 거냐 도대체 이 정도였거든요. 그거는 만큼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잠깐 역전됐잖아요. 쉐보레는 스파크 M300으로 다시 4기통이 되고 현대기아는 3기통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다 지금은 다 3기통. 이제는 세상이 1000cc는 3기통이 맞아. 라는 딱 그 정도 이제 3기통에는 1000cc에는 3기통이 거의 표준 포맷이 됐어요. 난 그런 생각도 해봐. 아예 2기통이 되면 어떨까? 왜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경차가 아니라 이태리 차들. 예를 들어 뭐 피아트, 칭케첸터 이런 우리보다 사실 더 작은 차를 만들던 그 나라들은 500cc, 600cc가 있었거든요. 걔들 차들이 다 2기통이었어. 우리도 2기통으로 하면 훨씬 1000cc 2기통이면은 할리인데 할리 데이비슨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훨씬 그래도 그 박력 토크 저속에서 박력감이 있잖아.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 자, 엔진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예, 보시다시피 셔크타워, 일단 엔진보다도 셔크타워가 A필러에서 쭉 내려와서 바로 붙지는 않았어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A필러, 이 셔크타워가 프론트 벌크헤드랑 완전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늘 말하지만 이제 전륜구동차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이제 안 바꿔 아무도. 그냥 이 프론트 셔크타워가 좌우로 프론트 벌크헤드로 딱 엮여져 있어서 바디 강성만큼은 이거 보면은 이제 그냥 바디 강성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엔진은 아직도가 아니야. 현대가 MPI에서 GDI로 그러니까 MPI가 뭐냐면 멀티 포트 인젝션.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 포트 분사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러다가 MPI를 만들다가 GDI, 우리가 왜 직분사,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그러니까 직분사로 막 넘어갔는데 경차를 한 번도 안 갔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이게 언젠가는 이제 경차까지도 직분사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그 위에 있던 급들이 다시 MPI로 돌아와 버려서 이제 경차가 GDI를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MPI가 맞는 거야. 그래서 엔진은 직렬 3기통, 예, 모닝에 사용된 그것과 똑같은 직렬 3기통. 엔진이 요만해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요만해. 직렬 3기통 999cc 이렇게 했죠. 1000cc 넘으면 안 되니까. 잘 만들었어요. 에어클리너가 굉장히 정비성이 좋아. 이거 뭐 지금 정비하는 거 아닌데도 한번 열어서 해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좋아. 야, 이거 에어클리너가 이렇게 쉽게 교환이 돼요. 그리고 에어클리너 박스만 딱 뜯어내면 또 스파크 플러그하고 이그니션 코일이 정비가 아주 용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에어클리너가 있고 에어클리너, 여기서 흡기가 돼서 에어클리너를 거쳐서 에어플로미터가 있어요. 예, 여기 MAF라고 부르죠. 우리가 Mass Airflow Meter. 예, 그러니까 흡입 공기의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연료를 얼마나 내가 뿜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식 스로틀까지. 예, 여기 전자식 스로틀, 앙증맞게 생겼어. 전자식 스로틀이 요만하게 생겼어. 정말 굉장히 앙증맞아요. 근데 하나 더 독특한 게 있다. 이게 자동차가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쿨링 라인이잖아요. 전자식 서모스탯. 자, 우리 서모스탯이라면은 이거 오해가 있더라고. 나 서모스탯이니까 원래 서모스탯이거든. 근데 이거를 자꾸 서머스타트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긴 해. 뭐 그게 생각해보면 거기서 이제 물순환을 탁 해주는 장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용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돼. 서머 스탯이야. STAT 스탯. 예, 공식 명칭을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게 이제 모터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오늘 캐스퍼 편이야 무슨 자동차 원리 편이야 하지만 예,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전 서머스탯은 이게 안에 이제 냉각수가 들어오면은 열에 의해서 이 팽창 수칙에 의해서 일정 온도에서 열리고 닫히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운행하는 도중에도 계속 여러 번 열렸다가 닫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엔진 온도를 적절하게, 대개는 이제 적절하게가 몇 도냐면 88에서 90도 정도야. 그 정도를 맞춰줘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뭐랄까, 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ECU의 지령을 받아서 모터가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 뭐 부하가 작을 때는 엔진을 더 뜨겁게 쓰고 부하가 클 때는 엔진을 더 식혀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열 효율, 그러니까 연비가 이런 거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 고장이 나겠지, 나중에. 근데 기계식 서머스탯도 고장 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말한 이 물리적인 방식과 전자식 방식의 모터 방식 차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은 서머스탯에다가 히터를 달아가지고
히터를 데워서 강제적으로 서머셋이 열리게, 그러니까 서머셋 부위에 근처에 물을 데워줘서 강제로 열어주는 방식도 그 사이에 존재했어요. 지금도 그거 많이 쓰고 있어,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 다음 변속기는 이게 그냥 4단 자동 변속기, 우리 일반 자동 변속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고. 아니, 현대에는 분명히 그 CVT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변속기가 있는데 왜 여기 안 쓴 거야? 그런데 뭐 그런 자세한 이유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이나 부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좀 아쉽기는 한데, 아직 내가 안 타봤으니까 나는 모르지. 난 아직 안 하죠. 타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제가 말했죠. 이제 언젠가부터는 일본 차가 아니야. 우리 이 현대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일본 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시작은 일본 차에서 시작을 했지만 일본 차를 카피하는 걸로 아니한데 그렇지도 않아. 더 그런 쪽으로 가면은 한 70년대쯤에 포니부터는 미쯔비시를 베이스로 우리가 차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현대가 막 포드 차도 들여와 보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포드하고 손잡았었어요. 포드 코티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 포드 마크 5, 그라나다 전부 포드 차인데 유럽 포드, 정확히 말을 하면 원래부터 현대는 유럽 차에,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원래 사실 모티브가 유럽이었어. 그거를 증명하듯이 배터리가 이제 유럽 스타일이야. 그죠? 이 배터리, DIN 단자가 달렸잖아요. 이게 단자가 아래 낮게 붙었는데, 전 이거 굉장히, 이것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여라도 이게 전복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단자가 딱 부딪히면 여기서 셔트가 나가지고 기름이 누설되다가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건 단자가 낮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어요. 이거 너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유럽인들은 이걸 아주 옛날부터 써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그럴 때 보면 또 조금 자동차 쪽에는 우리보다 앞섰어. 거기다가 냉각수마저도 이제는 이 분홍색 냉각수는 유럽차, 사실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주로 보던 바로 그 색깔이야. 얼마나 이게 유럽차가 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여기 엔진을 보면 엔진 마운트가 지금 여기 있고, 경량 소재로 또 브라켓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변 밸브, 흡기 쪽에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시면은 점화 코일이 굉장히 다시 커졌어요. 우리 한동안은 점화 코일이 작아지는 추세였는데 다시 점화 코일이 커지고 있어요. 경험적으로는 점화 코일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길어.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토요타 렉서스가 큰 점화 코일을 써서 항상 수명이 길어요. 제일 개떡 같은 게 아우디 폭스바겐이야. 그 너무 작아. 자, 그 외에 프레임 설계를 또 보면, 그래도 헤드라이트 전구 교환하기는 썩 좋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휠 하우스 커버를 뜯으면 되겠어. 그것도 유럽차인데? 휠 하우스 커버 뜯어서 라이트 갖고, 이것도 유럽차잖아. 그 다음에 이 쇼크타워, 이거는 뭐, 요 쇼크타워 얘기도 해야겠다. 이제 여러분 모닝, 스파크, 이 차들이 다 이런 타입의 이 쇼크타워를 쓰거든요. 이 쇼크 마운트를 쓰는데, 이게 원조는 또 폭스바겐이에요. 제가 이 방식을 제일 처음 본 게 폭스바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체결하는 볼트 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하면 그 자동차의 조립 시간을 줄일까라는 데 연구를 한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요 위아래에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데, 이게 고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눌리키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제 모닝 타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직진성이 막 매우 불안하고 골목에서 방향을 바꾸면은 삑삑 소리가 나. 그거 뭐냐? 여기 쇼크 마운트 고무가 완전히 다 눌리켰다는 뜻이에요. 요걸 교환을 하셔야 돼요. 요거 교환하시려면 요거 뜯어야 되네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제 경험으로는 7만에서 8만 킬로 정도 사이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짜증나지.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차가 많거든. 폐차할 때까지도 없는 차도 있는데, 왜 나는 8만 킬로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짜증나요. 근데 뭐, 요즘 사람들한테 차는 소품이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좀 걱정스러웠던 거는, 이 모닝 삼기통 엔진이, 여러분 길에서 보면은 모닝 삼기통 엔진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1세대 말고 2세대 모닝만 내 옆에 서면은 가속할 때 옆에서 새가 울어. 그 무조건 모닝들 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차는 해결이 됐어요. 발전기 풀리에를 원래는 그냥 솔리드 타입을 썼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기다가 원웨이, 그러니까 한 방향은 힘을 받고 한 방향은 그냥 미끄러지는 원웨이 클러치를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모닝도 요 풀리만 원웨이 클러치 사가지고 개조하시면 돼요. 또 많은 카센터에서 이미 그거를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게 다 개선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옆모습은 뭐 실용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법 높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보다 좀 사실 기아에서 나온 레이가 있었잖아요. 레이는 난 솔직히 레이에 대한 평은 사람마다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야, 나 정말 경차 샀는데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진짜 얼마 전에 렌트카를 경차 탔는데 뭐 그때 차가 다니는지 몰라, 이런 사람 둘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 근데 이제 전자는 이런 사람들이지, 공간 확보와 이런 측면에서 정말 너무 좋다는 뜻을 한 거고, 후자는 움직임, 차의 운동 성능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는 후자야. 나는 탔는데, 아니 레일을 타면 그렇잖아요. 천장이 저기 있어. 이게 왜 이래야 되지? 물론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우리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람이 자동차 밖에 있을 때 하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하고 다른 사람이 돼. 그렇잖아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밖에 있는,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같은 동료였다가 차에 들어가는 순간 다 적이 돼버려, 나머지가. 아까 아예 동료가 이제 적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내가 넓으면 나만의 에리어, 그러니까 나만의 영역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전복되면 또 안 되잖아? 운동성이 나빠서 또 위험해지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은 대관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바람 부르는 날 웨이 타고 가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흔들려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세련됐어요. 싹 각도 주고, FF 차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칭찬할 만해. 레이는 이렇게 와서 그냥 뚝 떨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 뒷부분이 너무 무거운데, 이 캐스퍼는 보시면, 자, 오버행. 자, 뒤 오버행 없어. 와. 심지어 뒷바퀴에서 더 뒤쪽으로는 플라스틱 밖에 없어. 이 해치 게이트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무게중심이 이 뒤쪽 바깥으로 별로 안 가게 만들었어요. 이건 아직 내가 타보진 않았지만 레이보다는 훨씬 운동 성능이 좋을 거라는 걸 뜻해요. 기대가 되잖아 벌써.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스파크 따라 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이거 어르신들이 문을 못 열어요. 내가 스파크 탈 때 다들 이러고 서 있어. 빨리 타세요. 그러면 다시 이러고 있어. 왜요? 그러면 문 여는 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차는? 네, 여기 있죠. 근데 이건 뭐지?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반겨주네. 참. 근데 이게, 잠깐만, 이 차가 지금 출고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현대 기아차 중에 드디어 문 닫히는 감촉이 좋은 차를 드디어 찾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힘든데. 자, 실내를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실내에 딱 들어오니까 이 딱 도어 트림을 보는 순간 내가 딱 뭘 할까 하다가, 경차인데 내가 뭐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지금 무슨 럭셔리카를 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쯤에서는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 가격. 근데 보통 모닝이 한 1,200~300만 원 같죠? 이 차는 지금 여기 딱 중간이더라고요. 모던이라 그래요. 트림이 모던인데, 중간 트림에 그게 기본가가 1,59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옵션이 몇 가지 들어가서 이 차는 지금 거의 1,900만 원에 육박해요, 지금. 근데 1,900만 원? 내가 얘기하고도 좀 그렇잖아, 지금. 1,900만 원이면은, 물론 내가 최근에는 신차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나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전에 아반떼 MD 그 시합차를 1,150만 원인가에 샀거든요, 수동을. 그럼 이게 내 아반떼보다 더 비싸. 더 비싼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도어트림이, 이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올드 패션인지 알겠죠? 이 스위치들, 여기 지금 창문 스위치는 느낌이 좋아요. 감촉이, 이제는 현대차도 이 부분 좋아졌어요. 요게 이런 느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스위치 감각이 좋아요. 이 차는 지금 나름 그래도 트림이 좋은 트림이라서, 최고급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트림이라서 스티어링 휠이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 가죽 감촉 좋네요. 이거 대시보드는 화면이야.
경차에 이거 비쌀만한데 갑자기 아까 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걸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가격이.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다기능 스위치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기능들이 어차피 여기 다 있거든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손뻗을 기력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면허증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운전 자세는 딱 좋아. 예, 현대 기아차가 제 체형의 운전 자세를 만족시킨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딱 만족스럽고 개방감도 좋아요. 그리고 시프트 레버 위치가 딱 맞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기아차는 시프트 레버가 제대로 된 위치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 그 대표적인 예가 제네시스 쿠페야. 제네시스 쿠페는 의자를 이만큼 뒤에 당겨 앉아야지 겨우 맞아지는 위치에 변속 레버가 있었단 말이죠. 내 위치에 가면은 항상 수동은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됐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위치에 있어요. 이게 이 변속 레버 위치를 딱 보면 생각나는 차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르쉐 카레라 GT가 수동인데 여기 있어. 또 그 이전에 차가 있다. 내 카레라 GT보다는 한번 내가 무슨 진짜 또 엄청 부자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더 예전으로 가서 여기에 변속 레버가 있었던 차는 기아에서 조립 생산한 피아트 132라는 차가 있어요. 그 차 수동인데 변속 레버가 여기 있었고, 그 이후에 내가 경험한 것은 1990년식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도 여기에 변속 레버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좀 찾아보세요, 그런 거. 근데 이 위치가 변속 레버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어요. 자, 기타 여기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오디오가 여기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오디오 기능이 여기 있고,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 조작하는 방식이고, 전자동 공조기가 달려 있어요. 이제는 이 부분은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한 거는 칭찬해야 돼. 너무 잘 만들었어. 스위치들도 큼직한 게, 이건 정말 유럽차의 바로 그 감각이야. 이건 마치 제네시스가 캐스퍼로 달려 들어온 것 같아.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만들고, 그 와중에 이렇게 파가지고 수납 공간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이거는 여자친구 내지는 부인과 사이를 좋아지게 만드는 차네요. 여기 보시면은 연결이 돼 있어요. 나와 자기 사이에는 그 끊어짐이 없어. 응? 우리는 하나야, 여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손도 딱 잡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여기는 뭐지? 여기 기능은 뭘까? 응? 여기는 차라리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뒤져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아니야, 내가 분명히 내 운전 자세에 맞춰놨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좁지? 네, 특별히 또 제가 앞을 당겨서 이걸 보여드리면 너무 유리한데, 지금 앞사람이 운전 자세에 맞춰놨더니 뒷좌석이 물 공간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차는 어차피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좀 파줬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트 밑으로 발이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간 차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애먹는데, 이 차는 그래도 발이 들어가요. 뒷좌석은 성인 남성, 저는 이제 좀 슬림한 스타일이라서 그나마 이 정도인데, 약간 좀 덩치 있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겠어요. 근데 시트는 이게 뭐지? 시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어른들 말로는 왜 자크가 있지? 지퍼라 그러죠. 지퍼가 있어요. 이게 아마 벗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하얀색 띠를 살짝 집어넣었는데 멋져. 이거 시트 디자인한 사람은 감각이 있어. 인정. 헤드레스트 형상도 그렇고 시트 모양 아주 잘 뺐어요. 뒤 시트에도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편해. 그건 편해. 그러니까 뒷좌석이 그냥 무릎을 포기하고 잠자기는 편해요. 트렁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 있군요. 저희들이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진짜 처음이야, 나는 이 차가. 예. 여기 터치 스위치를 열어서 있는데, 트렁크 공간은 경차에서 보던 바로 그것이야. 예,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경차인데, 근데 문제는 낮아. 그래서 좋아요. 기본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를 주지 않는 관계로 펌프와 펑크3 키트를 줬죠. 근데 이제 이 차는 하면은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게 뭐 과연 차박이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은 그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난 알았어. 개인적으로는 차에서 왜 잠을 자? 여러분 차에서 잠못 자면 입 돌아가요. 날도 추워지잖아요. 입도 돌아가고 잘 뿌ጭ뿌ጭ하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잠은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주무시는 거를 권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들어가서 차박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막 들어가서 해야지 그걸 사람들이 보지, 내가 하니까 안 봐 이거. 그래서 짧은 치마 입은 여자가 섭외가 섭외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어 사실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뭐 조회수를 뭐 하려고 이래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차 크기 대로 이 정도 딱 봐도 차에서 자기는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니 차가 아무리 커도, 예전에 제가 한때 제 소유는 아니지만 스타크래프트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거 하루 제가 이제 차박을 가봤는데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 안 편해. 도저히 안 돼 그거. 네. 근데 신기한 게 이 문 닫기는, 모든 문 닫기는 감각이 깔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거든. 딱 이런 느낌들이 차가 문 닫을 때 찰칵 닫혀야지 기분이 좋지. 문 닫는데 뭐 덜렁덜렁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이 차는 모던에 옵션이 들어갔어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옵션, 아까 얼마짜리 55만원짜리 옵션이든가 하는데 17인치 휠. 근데 또 휠도 왜 또 하필은 검정색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극혐하는 검정색인데 난 은색이 좋아요. 와,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출고 타이어인데 카이너지 GT, 사이즈가 205-45에 17이에요. 예? 205-45-17? 마츠다 MX-5랑 같은 사이즈네? 네, 그럼 이제 마츠다 MX-5에 4계절 타이어를 장착하고 싶으면 이걸 쓰면 되는 거고, 마츠다 MX-5에 윈터 타이어를 끼고 싶으면 이제 드디어 캐스퍼 덕분에 윈터 타이어가 나오는구나. 이제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사륜, 그것도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놀라워요. 고작 이 정도 경차의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라니.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는 여러분 80년대까지는 메르세스 벤츠 정도는 돼야 할 수 있고, 심지어 BMW는 일부 차종은 그때까지도 뒤에 드럼 브레이크를 쓰는 차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메르세스 벤츠는 뒤에 드럼 브레이크를 쓴 적이 없네요. 80년대 이후로는. 그런 게 고급차가 맞구나. 드럼 브레이크 자체를 아예 쓴 적이 없으니까. 이 차는 무려 앞뒤로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뒤에서 볼까요? 네, 뒤도 디스크 브레이크죠. 뭐 디서스펜션은 물론 뭐 앞은 서스펜션 방식은 앞은 보나 마나 맥퍼슨 스트럿이에요. 여기서 또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스트럿이 했는데 갑자기 맥퍼슨 스트럿이 기억나네. 여러분, 스트럿은 맥퍼슨이라는 아저씨가 고안해냈거든 처음에. 그 아저씨는 얼마나 좋을까. 죽고 나서도 계속 이름이 회자되잖아. 맥퍼슨 스트럿. 나도 빨리 죽기 전에 이름을 하나 남겨야 될 텐데. 네, 뒤쪽은 토션빔이에요. 네, 애석하게도 토션빔을 설계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못했네요. 자, 한번 그렇다면 이제 주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이 중앙 요렇게 네모나게, 중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트를 이용하는 이게 글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기타 좌우는 아예 왜 폰트가 정해져 있는 거. 옛날에 우리의 전자시계 생각난다. 카시오 전자시계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액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타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신성은 되게 좋네. 이제 변속 레버가 D. 야, 이게 4단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D하고 L밖에 없어. 예, 자, 초동은 이게 3기통 엔진이 저속 토크가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무겁고, 지금 성인 우리가 3명 탔잖아요. 그런데 출발은 안 답답한데? 여러분, 이거 타고 안 나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기 현대자동차에서 다 모아가지고 저기 아토즈 한 일주씩 태워주는 걸로. 아토즈 타고 나면은 그런 말 안 나와요. 뭐 이거 이 정도면은 스파크 M300보다도 훨씬 더 힘찬데?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롱터보가 너무 힘이 없다는 얘기. 다른 채널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제 그 캐스퍼 액티브라고 이제 터보 엔진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옵션을 넣으면은 터보 차저가 장착된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전 트림마다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타보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네. 왔을 때 네. 전혀 힘 부족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잠깐 이게 되게 걱정한 게 이 초동이 되게 무딜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차가 무거워졌잖아요. 근데 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뭐지? 다른 리뷰어들은 레이서 나 레이서였는데 왜 나는 문제가 안 되지? 왜 그분들은 뭐 일상용 차가 뭐 맥라렌이나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가? 그렇지 않고서 이 이상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이상의 가속이 왜 필요하죠? 초동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상기적 특유의 엔진이 좀 거치다 사실. 진짜 소리 때문에. 예, 그냥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세상에 뭐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인트로 부분에서 얘기했지만은 2기통이 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나만 좋을 거야. 달달달달달달 다다다다다다다당 이러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러면. 근데 그게 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그 2기통 특유의 감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차 타시는 분들은 그런 감성 싫어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2기통 그 소리가 훨씬 더 박진감이 있던데요. 지금 2기통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 왜 안 될까? 여자들이 잘 마셔서 안 되나 보다. 지금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스티어링 열선이 있어요 지금. 근데 너무 뜨거워. 스티어링 열선도 그렇고 히팅 시트잖아요? 너무 뜨거워요. 이거 감독님이 네. 시동 걸자마자 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안 켰어요 지금. 이게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 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예, 이게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에서 예. 이제 셋업으로 이제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 되면 네가 자동으로 켜져라. 네. 한데 날 대호 잡을 셈이냐? 뜨거워 죽겠거든요 지금. 펄펄 끓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펄펄 끓어요 지금. 스티어링 휠도 펄펄 끓. 그러니까 나 이게 이 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현대 기아차가 다 그렇거든요. 현대 기아차는 보면은 히팅 시트나 이게 히티드 스티어링 휠을 하면은 되게 다 너무 뜨거워요. 한 단 줄인 거죠 지금.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겨울에 타면 누구나 춥잖아. 그럼 최고단으로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뜨거워요. 처음에 싹 뜨거워졌다가 자기가 알아서 계속 온도를 낮춰요. 그러다가 한 2-30분 지나면은 다 꺼져버려. 왜냐면 어차피 사람 열로 다 데웠으니까. 현대기아는 보니까 내가 제일 세게 틀어놓으니까 낮춰지지도 않더라고. 요즘 차는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니 이거는 내가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고급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고급 차라면 한 번 딱 손대면은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사람한테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약해. 메르세데스 벤츠는 20년도 더 전에 이미 그걸 했는데 현대는 아직도 그걸 안 하더라는 거지. 현대가 예.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손에 닿는 그런 거는 좀 발전했는데 뭔가 세세하게 뭔가 그렇죠. 닿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건 디테일을 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고급은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손발이 좀 찬 편이라서 지금 좋아요. 이 스티어링 휠 열선 지금 되게 좋은데 이거는 온도 조절이 안 되나 봐. 안 됩니다. 1단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야, 이거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지금. 히팅 시트 있잖아요. 나 히팅 시트 진짜 좋은 차 찾았어 얼마 전에. 푸조 2008을 얼마 전에 내가 한번 탈 일이 있었거든요. 시동을 딱 걸면은 바로 뜨거워져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냥 딱 타면은 확 뜨거워졌다가 싹 온도 낮춰요 다시.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푸조는 히팅 시트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구나. 나머지는 개떡 같은데. 옛날 푸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푸조는 근데 국내에 들어온 푸조들이 다 저거잖아요. 디젤 차들이잖아요. 계속 트러블이던데. DPF 계속 막히고. 네. 푸조는 오히려 작은 가솔린 엔진 차를 더 잘 만드는 걸로. 근데 국내에는 누르지 못하니까. 그 연비 때문에 이제. 예. 근데 제가 항상 이 캐스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이름은 캐스퍼인데 네. 생긴 건 전혀 캐스퍼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작아서 좀 귀여운 건 있는데 이게 눈매나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캐스퍼가 아니라 데빌이야. 이게 지금 바디 강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근데도 스파크 M400에 못 미쳐요. 물론 뭐 무게중심이 높은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아직도 현대 기아 특유의 그 출렁임이 있어. 스파크는 없거든?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크는 정말 딱 타면 내가 진짜 유럽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 느낌은 없네요. 그냥 계속 일렁일렁 약간 그 느낌 있다. 소울 느낌 나 지금. 소울 탈 때 이 뒤에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일렁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소울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절제돼 있어요. 아무래도 뒤에 오방이 더 짧으니까.
근데 약간 그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닝이라기보다는 역시나 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타콤에다가 지금 이제 이게 막대가 아니라 숫자인데 이게 RPM이 올라갈 때는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RPM은 서서히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 굉장히 경망스럽게 떨어져. 보세요. 1700, 1800 가다가 뛰면 호로록 숫자가 또르륵 떨어져요. 지금 말로 순삭하는 거. 그렇죠. 이거 타코메다는 그냥 바가 나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속도는 상관없잖아요. 속도는 뭐 이 출력으로 급가속을 못할 거니까. 그러면 이 가해 얘들은 뭐지? 아, 이것도 내가 가속을 하면 늘어나고 띠가 늘어나고 감속을 하면 띠가 줄어드는구나. 이게 그 띠가 그거구나. 쓸데없네요. 이 중간에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가 와서 울고 가야 될 정도로 지금 내비가 좋아요. 내비 자체도 좋아.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심지어 지금 교통량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가는 내비인가 본데요. 네, T팩으로 해서. 그죠? 이게 옵션이다. 이게 아까 보니까 143만 원인가 하는 옵션이었어요. 이건 뭐 내비게이션만큼은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가 안 부러워요. 지금 실시간 교통 정보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막히는 길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겠죠. 스티어링 열선 어떻게 꺼요? 이 왼쪽 하단에 보면 꺼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자동으로 꺼지지는 안 꺼졌어요. 아직까지도. 꺼지긴 하는데 한참 가다 꺼져요? 너무 한참 가다가 그거 현대차 열선이 얼마나 센가는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일부 차종 보면은 여기 왜 가죽이 누렇게 타는 차종 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전 못 봤어요. 가죽이 누렇게 탄 차가 있어요. 열선이 너무 뜨거워서. 그거 보면 그 생각 안 들어요? 옛날에 시골집 가면은 온돌방이 제일 뜨거운 부분이 장판지가 다 누러 있었어. 옛날에는. 한쪽만. 옛날엔 다 그랬어.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난다니까 이게. 이게 바로 코리안 감각인가? 온돌 에디션인가? 그러게. 저기 히티드 시트라 그러지 말고 온돌바로 뭐 이러면 되겠네. 출력이 약하긴 약해요. 왜냐면은 이게 무게가 대비 출력이 약한 차들이 딱 어디서 티가 나면 오르막이거든. 오르막을 가면 기어가 무지하게 바빠. 근데 차는 안 가요. 뭐 그럴 때만 조금 불편하고 평지는 또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이런 차들이 내리막은 술술 가겠죠. 또 엔진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점점 이제 아까 외관에서 받았던 좋았던 감정들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 나는 지금 이 현대자동차가 캐스퍼를 많이 팔고 싶을 텐데 이거 어쩌라. 근데 이 차가 카쉐어링으로 예약을 하려면은 동지 예약을 하기가 굉장히 카쉐어링은 뭔가요?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렌트카는 이제 하루 단위로 이제 있는 건데 카쉐어링은 이제 뭐 10분당 1분당 뭐 최소한 10분당으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소카라는 건가요? 그거는 그러면 일반 렌트가 아니고 내가 타는 만큼 시간하고 거리만큼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인가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 있었네. 나도 한번 조만간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 저기 여행을 좀 가가지고. 심지어 소카에는 외제차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뒤축이 좀 출렁거리지 않아요? 출렁이진 않는데 약간 댕댕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출렁보다도 댕댕하고 댕댕도 당연히 있어. 댕댕도 있고 컴파운드를 울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뒤가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댐퍼하고 스프링을 더 재자니 더 댕댕거릴 거고, 또 스프링하고 댐퍼를 풀자니 더 일렁거릴 거고. 이런 이건 물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거죠. 결국은 무게중심이 높고 무거운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무게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 차 부피를 줄이거나. 모닝은 이거보다 절대돼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지금 휠이 옵션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17인치 옵션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그냥 15인치. 기본은 15예요? 15가 오히려 더 좀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더 앙증맞지 않을까? 더 시각적인 밸런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17인치는 이 차에 보면 약간 좀 오버 스펙이 아닌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몹시 오버. 그러니까 왜 이걸 17을 하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행위를 하진 않잖아. 왜 17을 달았을까라는 거야. 이게 뭐 해서 이 차에 지금 주행에 뭐가 엄청 뭐가 좋아졌는지 궁금한데, 그럼 15인치를 구해서 즉석에서 바꿔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아까 우리 뒤에 유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댕댕거리는 느낌이 휠에서 오는 것 같거든. 오히려 기본형 휠을 하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머금어 주니까 더 진동이 더 절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휠하고 타이어도 서스펜션 세팅의 한 방법이거든요. 너무 딱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우리 unsprung mass, 스프링 현과 하 질량이 다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15인치도 깡통휠이 전혀 깡통휠스럽지가 않더라고요. 15인치 깡통휠이 되게 멋있던데? 오스포크. 예. 우리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보고 멋있다 그랬잖아요. 이 휠은 왜 멋이 없지? 옵션인데, 그죠? 내가 돈을 쓰고도 멋이 없어져 버렸어. 알루미늄으로 바꾼. 정말 15인치 깡통휠이 철이잖아요. 그게 철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얇은 철로 컴팩트하고 가볍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깡통휠이 다 똑같은 깡통휠이 아니고 굉장히 진보된 기술의 깡통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앴다는 게 조금 그랬네. 기본형이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옛날 프라이드 한 14인치 깡통휠, 13인치 깡통휠 보다가 무슨 소리야. 프라이드 12인치였어. 12인치였어요? 원래 나왔을 때 12인치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네. 굉장히 작았네요. 예, 그게 나중에 프라이드 베타가 되면서 13인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단조로운 깡통휠 보다가 캐스퍼 깡통휠 보니까 오히려 굳이 17인치를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공학도 출신이잖아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은 두께가 달라요. 사용된 철판의 두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얇아요. 그거를 이제 프레스를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림을 붙인 거거든요. 실제로 스파크 M400도 알루미늄이라고 깡통이라고 무게 차이가 전혀 없는 거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예, 오히려 더 가벼워 깡통이. 그래서 이 철휠들도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고장력 강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코너링 중에 지금 교각 연결 부위 있잖아요. 너무 허둥거린다.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캐스퍼가 이제 점점 미워 보이기 시작을 해. 지금도 이게 요철 부위가 너무 허둥거리네. 진짜 신기하죠. 똑같은 토션빔인데 왜 쉐보레 스파크하고 기아 모닝은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토션빔도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식이 하나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똑같이 토션빔을 썼지만 누구는 좀 세팅이 잘 될 수도 있고, 피벗 부위의 부싱이나 암 자체의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가 달라요. 근데 뒤가 지금 뒤뚱거리는 건 내가 볼 때 17인치라서 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5인치면 이렇게 안 뒤뚱거려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머금잖아요, 고무가. 근데 이건 지금 머금을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차가 막 옆으로 뛰어. 무서워 죽겠어 지금. 이건 뭐 레이스를 했던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안 무서울 수도 있어. 연비. 이게 오늘 연비인가요? 예. 괜찮은데요? 17.7km. 평균 지금 17.6km/L니까 아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동 걸고 시작한 이후로의 연비군요. 네. 훌륭한데? 연비는 훌륭해요. 지금 우리가 시내 구간을 거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연비 나쁘지 않아요. 아까 고속도로 타고 올 때도 이 연비가 지키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은 전 소카를 가끔 이용하거든요. 네. 안 타본 차를 타보기 위해서? 예, 체험판으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소카로 다 타봤대. 네. 그날 놀랬어. 나는 사실 그런 열정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레이나 이제 모닝 네. 또 타보고 스파크도 타봤었는데 네. 스파크가 이전 약간의 유철 지날 때 제일 깔끔하게 돌았고요. 그쵸. 네. 레이는 제일 형편없었고요. 진짜 네. 몸이 좀 커가지고 좀 둔한 편인데 네. 저도 느낄 정도로 좀 굉장히 형편없더라고요. 현대기아 삼형제 이제 우리가 모닝, 레이, 캐스퍼 중에는 그냥 운동 성능은 모닝이 제일 좋은 걸로. 브레이크는 지금 좋아요. 브레이크는 무게 대비 나쁘지 않아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게 터치네 또. 네, 주파수를 잠깐만요. 근데 현대기아는 다 이거네 이제. 진공관 타입의 폰트를 이용하는. 그리고 뭐 볼륨,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서.
현대 기아차를 탄 사람은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아 이제. 나는 이게 마지막으로 본 게 스타리아네. 아, 출발에 근데 엔진음이 가속할 때 굉장히 거칠어요. 이것도 스파크랑 달라. 스파크는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이게 스파크보다 조금 몇 마리 더 세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필링은 이 스파크가 여러모로 스파크 지금이라도 하나 다시 사야 될까봐 단종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기타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기타가 저기 이불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오고 있어. 누가 기타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 치고 있다고.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 오디오에 대해서 하는 말은 너무 가혹해 사실은, 그죠? 제가 집에서 듣는 오디오로 듣다가 차에서 들으면 어떤 차를 들어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포르쉐 뭐 버머스타 옵션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도 그래 뭐 어쩌라고 이거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심해 지금. 기타리스트가 왜 우리 보통 베일에 쌓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베일이 아니라니까. 솜니불이야. 솜니불에 가려졌어 지금. 근데 아니 여기 이게 사용하기는 되게 편한데 음질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뭐 비상등 위치, 근데 이거 비상등 스위치하고 중앙 공조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나 또 그러니까 차를 내가 많이 타봤잖아. BMW 230이 똑같아 지금 생긴 게. 야, 참 본따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거는 맞아진 것 같아요. 설마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뭐 80년대 BMW를 타봤겠어? 근데도 우연히 이게 같아요. 근데 뭐 생활용으로 이게 도심에서 생활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네요. 산간지방만 잘 안 다니면 되겠다. 지금 기아가 왜 계속 내려가? 2단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변속 로직은 자기가 힘이 없는 거를 알고 거기에 딱 맞춰놨어. 아주 적극적으로 엔진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잘 만들었어요.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엔진이 출력이 고회전에서 나오는데 수동으로 운전하시면서 그 고회전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차 힘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바에는 그 따위로 수동차를 운전할 바에는 그냥 이게 낫네. 자동 변속기가 더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 거의 비면까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로기어로 내려볼까요? 우와! 바로 5,000rpm, 5,800rpm이 됐어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잘 나가요. 답답하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경차 가지고 레이스 하는 거를 했으면 하는 거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레이스 그러면 무조건 빠르고 힘센 차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 경차를 싹 뜯어서 가볍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모닝 레이스가 현대 기아에서 했나? 직접 한 적은 없은 것 같고, 유럽에서는 피칸토, 그러니까 모닝의 외국 수명이 피칸토잖아요. 피칸토는 유럽에서 원메이크 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차를 가지고 원메이크 레이스를 했는데 한국인은 안 해. 경차가 우습게 보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같은 차를 가지고 하면 되지, 그죠? 운전 실력을 겨루어 보는 게 중요하지 차 성능을 겨룰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 원메이크 레이스에서 약간 그 작은 거에 대한 멸시하는 풍조가 있어. 우리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거는 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고 따지면 왜 유럽 애들은 또 반대로 큰 거를 안 사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겠지? 우리는 돈보다도 남이 나를 없이 보는 게 더 싫은 거야. 내가 경제적인 지출을 내가 좀 감수하더라도 남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를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 가치 기준을 남에 두지 않거든. 나한테 두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싸가지가 없다. 네. 왜냐면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잖아. 뭐든지 내 입장에서만 딱 모든 결정도 하고 하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건 진짜 오해예요. 싸가지가 왜 없어요, 그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남을 무시하거나 나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을 할게. 남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관심조차도 없어. 그게 싸가지 없게 보이는 건가? 인생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옛날부터 저보고 맨날 싸가지 없다고 뭐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진짜 친해졌거든. 친해지고 자주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싸가지가 없는 게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장점도 있거든 그게. 근데 이 스티어링 휠 MDPS도 애매해요. 1세대 MDPS들처럼 야 이거 과속 방지턱은 이게 뒷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거. 이게 MDPS가 또 스파크에 비하면 어설퍼. 아직도 이질감이 있어요. 나는 평소에 F8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이 정도 속도가 표준속도인데 또 화석 방지턱에서 뒤에서는 막 계속 이렇게 아우성을 치네요. 잠시만요. 네. 반바 좀 벗으려고. 네네. 뒷좌석 안전벨트를 풀었더니 경고등이 계속 울려요. 아,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나 좀 벨트 얘기하니까 내 가끔 이제 시운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벨트를 빼고 여기다가 왜 더미 벨트를 꼽아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건 이해가 안 가. 자신의 안전인데 그게. 저는 정말 딱 타면 그거부터 빼고 딱 벨트부터 다 지키거든요. 옛날에 택시 운전사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택시 운전을 할수록 더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위험에 노출될 시간이 더 길잖아. 아니 와 이거 모든 게 내 생각과 너무 반대로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이 MDPS가 썩 느낌이 좋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요. 약간 더 무게감을 줘야 될 것 같아. 이 사소한 부분들이 주행 질감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의 감각이야. 근데 제네시스는 또 좀 덜하잖아. 그럼 또 아니잖아. 그 감각을 너무 외적인 것만 느끼지 않았나. 아 그렇죠. 이런 데다가는 투자 안 하고 외적인 거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레버도 네. 이게 지금 굳이 이거를 탈 필요가 있나. 그렇죠. 레바에 무슨 지금 복합적으로 뭔가를 많이 했어요. 멋을 많이 냈어요. 그죠? 방향지 시승도 방향지 시승 조작하면 나쁘지 않네요. 근데 레바에 너무 공을 들였어.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 타보셨어요? 네. 예, 그 조작 레바 보셨죠? 예. 예, 얘들이 도대체 썰렁함의 끝을 한번 달려보려고 그렇죠.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인데 이건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이게 눈을 가리고 보면은 다른 데를 다 가리고 보면은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고 그게 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차를 만드는 철학의 차이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아니 고작 경차 따위가 이렇게 지금 복잡한 형상의 레버를 쓰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그따위 레버를 쓰고 있어요. 시야는 되게 좋아요. 여기 딱 앞유리가 이렇게 서 있는 차가 요즘 잘 없잖아요. 그리고 A필러가 이렇게 길게 누워있지 않고 서 있으니까 지금 전방 시야가 좋아요. 제가 타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네. 여기 동그란 이제 셀렉터 버튼 있지 않습니까? 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 한번 해볼게요. 조작감이 너무 헐겁더라고요. 아, 왼쪽으로 하니까 나는 지금 스위치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가 이제 현대 기아는 스포츠 모드는 이제 무조건 빨갱이구나. 다 빨개요. 이 빨간색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을 주고 있어요. 아닌가? 좋은 인식인가? 스포츠가 예, 파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가는 거군요. 양방향으로 돌아. 예. 근데 정말 조작감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트랙션도 트랙션이 한 번 누르면 노멀. 또 이렇게 하는 얘기 스포츠,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네요. 아니 전륜구동차인데 이게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나 이게 4인 구동차면은 왜 사륜 분배력을 조절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전륜구동차의 이게 변속로직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팍팍 차지 않는 거, 2단 출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면 스노우 모드 샌드는 있는데 왜 아스팔트는 없어 지금? 그럼 나 지금 내가 건드려서 지금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뭐로 샌드로 다녀? 근데 드라이브로 하면 이게 해제되던데요. 드라이브를 잠깐만. 네.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다시 트랙션. 그런데 해제가 되네? 네, 자동으로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선택하면은 얼마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들도 알았구나. 개뿔 효과 없는 거. 아니 근데 이거 다시 또 얘기하지만 충격이 너무 심하고 충격이 올 때 덜덜거려. 그러니까 충격만 오는 게 아니라 스파크는 충격이 땡 매끄럽게 끈적하게 넘어간 얘는 땡 하면서 그 여진도 있어. 심지어는 지금 뒤로 갑자기 시트로 확 그죠? 이게 차량 무게에 비해서 언스프러그 매스가 너무 커서 오는 그런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프링 현가 상질량도 많이 늘렸잖아요 다른 차보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더 유리하거든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 무게는 그렇게
뭐 다른 승용차에 비해서 아, 이거 정말 미스테리예요. 이런 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아는 멀리 가지 말고 스파크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남보다 더 좋은 차보다도 스파크 정도만 해도 좋은 차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모닝 1회로 지금 모닝 1세대 한번 타셔보셨어요? 혹시 모닝 1세대? 네. 예, 난 진짜 이거는 도대체 누굴 타라고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도 많이 팔렸어. 모닝 2세대는 좀 탈만하더라고. 그러니까 3세대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안 돼, 스파크에는. 이게 좀 스파크를 좀 더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상용으로 타는 차가 2003년식 메르세데스 벤츠 W203 C200K잖아요. 제가 그걸 타다가 지난 이틀간 현대 엑센트를 탈 일이 있었어요. 예. 그거 타면서도 와,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엑센트의 그 주행 감각이 또 여기 녹아있어. 이 덜덜거림에 현대는 정말 뭐든지 일관되게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그런 철학이 있네. 철학이 없지 않아. 저의 그 20년 된 메르세데스 벤츠에 비해서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오래된 똥차를 타고 다니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지 않네요. 주행 성능을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 차가 지금 기술이 20년간 발전한 것만 해도 그죠? 더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가 참. 심지어는 제가 30년 전에 타던 르망 레이서보다도 지금 못해요. 그러면 독일차 이렇게 따지면 독일차 얼마나 좋은 거야? 아, 독일 놈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독일 사람 진짜 싫어. 근데도 독일차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독일은 그 나치 때문에 싫어하시나요? 나치도 뭐 그렇고 애들이 썰렁해요. 아, 그렇죠. 예, 뭐 애들이 보니까 멋을 모르더라고. 이게 유머도 없고, 융통성이 예, 융통성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 나는 싫은데 차는 또 그렇다면 잘 만든단 말이죠. 장거리 고속주행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특히나 국도주행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시티 컴퓨터야. 예, 도심형 차예요. 도심형 차. 도심형 차들인데 뒤에 탄 애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해지는, 과속판 긋다가 넘을 때마다 뒷사람한테 미안해하는 차예요. 이거는 언제 기회 되면은 순정 15인치 휠이 장착된 차를 다시 타봐야겠어. 이게 캐스퍼의 문제인지 아니면 17인치 옵션 휠의 문제인지는, 그러니까 저희 고갯마루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큰 휠 타이어를 얼마나 극혐하는지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채널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이 채널 아무래도 캐스퍼다 보니까 저희 채널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야, 55만원짜리 옵션인데 지금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얼마짜리냐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보면 15인치 휠이 지금 17인치 옵션보다 더 승차감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커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더 좋은 차를 샀을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스파크를 예전에 탔을 때도 14인치 휠이 훨씬 승차감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4인치에서 15인치로 1인치만 올려도 야, 차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5에서 17까지 두 번을 올렸어, 인치를 지금. 그러니 뭐 이루 말할 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원래는 17인치 전용으로 개발됐으면은 스프링하고 댐퍼가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차는 15인치 휠에 맞춰서 개발이 됐다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옵션으로 확 큰 휠을 끼우니까 이 지경이 된 거야. 아, 스파크도 그러고 보니까 최고 옵션에는 더 16인치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올리면 휠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차는 나빠져요. 물론 뭐 코너링은 좋아지겠지만 이 일상 주행 승차감이 나빠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뭐 레이스하는 것도 아니고 코너링 더 좋게 더 세서, 근데 그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코너링이 뭐 그거 달면은 뭐 말도 못하게 좋아지는 줄 알더라고. 눈곱만큼 좋아지는 건데 그 코너링 눈곱만큼 좋아지려고 그거를 한다? 일상적인 승차감을 포기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뒷자리 승차감은 너무 안 좋아요. 완전 똥망이야, 똥망. 아, 그때 모닝이나 스파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아. 아니, 더 빠르면은 피디님 머리가 이 천장에 한번 부딪힐 것 같아. 근데 이게 높이는 차이가 많아서 괜찮은데. 아, 그래서 그걸 높게 만들었군요. 부딪히지 말라고. 네,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절대 머리를 부딪히지 않아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차가 썬루프가 없는 차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썬루프 있으면 또 낮았지 조금. 예. 썬루프 없는데 이 정도 뒤뚱거리는데 썬루프 있으면 얼마나 더 뒤뚱거렸을까?